지난번에 서울대 애들 문제 푸는 거 뭐 어떻다 저떻다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게 확실히 더 낫겠죠. 제가 분명히 아까 니네 관찰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계속 포인트에 맞춰서 너네들을 어떻게 푼지 봤어요. 일단은 저는 분명히 시들 베이직 때 전략을 가르쳐 줄 때 당분간은 뒤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원 다 뒤로 가더라. 그래서 뒤로 가서 계속 맨날 평생 57점 나오면 상관없어. 근데 내가 기억한 게 맞다면 여러분들 시대 베이직 제가 평가했을 때 맨날 57점이었던 사람이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자, 서울대생이 실제로 문제 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푸나. 실제로 시간 재고 진짜처럼 푼 거예요. 얘. 좀 옛날 거기네. 지금부터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터 17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는 한 번만 들려주고 16번부터 17번까지는 두 번 들려줍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my, you said you're going to study at Donna's house tonight, right? Yes, Dad. We have to submit our team report online by midnight. I think you'll be quite late. Should I pick you up? 안 넘어가요. 서울대생이잖아요. 오히려 물을 처먹고 있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서울대생은 풀 때 옆에다가 같이 놓고 푸는 애들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늘 얘기하는 건 너네 지금 월급반에서요 듣기 실력 완벽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좀 화토비에 2명 정도가 딕테이션을 2세트 연달아 다 100점 맞았거든. 그러니까 딕테이션을 틀린 게 없어. 단 하나도. 근데 그게 놀랍게 한 명은 중3이라는 거, 그리고 한 명은 고3인데요. 그 두 친구의 공통점이 뭐냐면 딕테이션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고2, 19, 20년 시대에서. 그래서 그 두 친구는요 그냥 시대 평생 면제시켰습니다. 걔네는 듣기를 진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는 뒤로 넘어가는 걸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가르쳐 줬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수능 볼 때 뒤로 넘어가요. 왜냐면 저는 잃을 게 없잖아요. 제가 이 수능을 잘 본다고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표가 70분 안에 다 맞는 게 아니라 다 맞는 건 애초에 기정사실화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다 맞을까를 고민하는 미친 고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뒤로 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하물며 어떤 수준까지 되냐면요,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풀고 있어요. 고였으니까요. 알겠죠? 듣기를 풀고 있다가 대충 다음 시퀀스가 뭐겠거니까지 생각이 난다고요. 왜냐면 수능 영어만 10년을 팠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니잖아. 너네가 지금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빨리 푸는 게 아니야. 22분에 들어와서 57점 맞는 거 축하하십니다. 축하합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네가 시간에 자꾸 집착하면 안 돼. 30번 걸려도 돼. 근데 57점이 무조건 나와야 돼. 틀리는 사람은 일단 무조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나 1번부터 17번까지 들었는데 쌤 저는 싹 다 들렸어요. 손. 알겠죠? 하지 마세요. 넘어가지 말라고. 니네 여기 앉아있는 게 공부 잘하려고 앉아있는 거야? 대학 가려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 가려고 앉아있으면 대학을 가는 맞는 전략을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롭지가 않다고요. 왜 듣기 실력이 보장이 안 되는데 왜 자꾸 뒤로 가냐고. 가지 말라고.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오늘 수능 풀자고 한 거야. 그리고 게다가 또 고3 거 수능이니까. 알겠죠?
뒤로 넘어가는 실력은요, 여러분들이 듣기가 완벽하게 확고히 다져지면 그때 생겨요. 알겠죠? 나는 내가 되게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너네가 내년까지도 딕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슬프다고요. 이 두 분은 아직 중학생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너네 세 명은 안 된다고. 이제 시간이 끝났다고. 원래 딕테이션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CD 교재를 왜 자꾸 하냐면요, 일각에선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한 친구도 있어. 11월에 런칭한 환토 B반이 그 대표적인데 걔네 중에 몇 명이 나한테 왜 그랬냐면 쌤 차라리 70분을 재고 풀세트로 푸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는 일단 본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듣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근데 딕테이션은 다른 얘기를 한다니까? 꼭 그러면 듣기를 틀려와. 이번에 너네 선배도 여접시 이번에 78점, 77점이 나왔다니까. 근데 그 친구 내가 특징 알려줄까요? 6월, 9월 평가는 2등급이었어요. 듣기 틀린 적 없다고. 근데 듣기를 15번을 틀려왔다고. 지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왜 틀렸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78점 맞아왔다고요. 그래서 반수한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당분간은 뒤로 가지 마세요. 내년 6월까지는요. 뒤로 가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긴장감 때문에 제대로 풀지를 못하는 그런 참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드 베이직에서 할 때만큼은 듣기에 집중하세요. 청해력에 집중하시고 청해력 신장에 모든 걸 사활을 거세요. 그래서 앞에 이 세 분 예비고3 여러분은요, 내년 3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시드 베이직 끝내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아쉽게도 28일에 하차하잖아요. 시드 베이직은 일단 리뉴얼해서 제가 근데 우리 저처럼 교재 있어. 교재 19년, 18년 계속 있으니까 내 기억을 17, 18, 19, 2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달라고 해서 프린트 아웃 해달라고 해야 보내. 알겠죠? 그래서 그거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3월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딕테이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서 YN까지 다 끝내셔야 돼요.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 3월 모의고사가 끝나는 날에 여러분들이 시드 베이직을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수학을 할 거 아닙니까? 알겠죠? 이거 지금 원래 지금 하면 안 되는 공부야. 본인이 목표가 서성한 이상이다. 이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 내가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마. 나머지는. 알겠죠?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하시라고요. 알겠어요? 이거는 진짜 내가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제 말 믿고 3월 모의고사 날까지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첫째, 제발 실전 연습할 때 뒤로 가지 마시고요. 내가 하라는 것만 해. 목적 문제 풀 때 마스터키 어딘지 19번 동그라미 세모 제대로 하시고요. 20번 마스터키 뭔지, 그 다음에 5번부터 풀고 24번부터, 그죠? 그 다음에 43부터 45 등장인물 나올 때마다 대문자 해가지고 주인공 다 발라내고, 그래서 풀고 동선 간결하게 하고, 이것만 하라고, 이것만 연습하라고요. 그래서 뒤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 30분이 걸려도 되고 35분이 걸려도 된다. 대신 다 맞아라. 다 맞은 적이 없잖아. 오늘부터 다 맞자고.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둘째, 딕테이션 까불지 마라. 우선순위 웬만하면 타이트하게 잡아서 우선순위 상인 거는 반드시 들어서 YN 처리해서 다 한결 없도록 복습을 할 것. 이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시드 베이직이 생각보다 약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기왕 영어 보는 거 국어도 같이 보고 싶어서요. 국어 좀 가져왔고요. 제가 지난번에 고전소설 서울대를 어떻게 푸는지 막 얘기했잖아. 얘 어떻게 푸는지 봐봐. 지금 여기 고전소설이에요. 이거 아마 19학년도 수능일 겁니다. 미친놈이죠. 속도 보이세요? 미친놈이죠. 고전소설을 저렇게 읽고 있다고요. 얘 지금 읽다가 제목 갔다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다가 얘 제목 보고 다 갑자기 속도 빨라진 거 봤어 아까? 얘네는 전략이 설계가 돼 있다고. 제목을 보자마자 이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제 작품의 제목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떠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인풋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기출을 너네 그냥 풀잖아 지금. 풀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작품은 어떤 장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게 머릿속에 다 전략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내가 영어 문법 가르칠 때랑 똑같이 임경합전이라고 읽었는데 임경합이 주인공이 있고 이러고 읽으면 망한다고요. 임경합전 하면 당연히 군담 영웅 소설일 거고 군담 영웅 소설에 나오는 특징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전기적 요소가 있을 거고 반드시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싸우고 있을 거고 그리고 긴박한 상황으로 빠른 템포로 흘러가겠구나 이런 전략이 있어야 빨리 풀 거 아니야. 얘 지금 읽는 속도 보라고. 얘네 이렇게 읽잖아. 근데 얘는 탕 이렇게 가잖아. 알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부에 대한 인풋이 많아서 그런 거야. 하도 봤으니 그놈이겠거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얘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첫째 국어는요. 인풋을 볼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문학이에요. 문학에다 미친 듯이 보세요. 문학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인풋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고전 소설이랑 고전 시가예요. 이 두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량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반드시 병행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요, EBS 영어는 보지 말라고 하고 국어는 보라 그래요. 국어도 그 중에 문학만 보라고 하고 엄매 보는 사람은 엄매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의 효용 가치가 있는 건 다 딱 두 개야. 문학, 언어와 매체. 알겠죠?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사실 EBS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사회탐구랑 과학탐구의 기본기를 이미 3월에 끝낸 상태다라고 하면 사회탐구랑 과학탐구까지는 추천하는데 나머지 과목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수학 영역 있죠. 아마 후보계 대부분의 많은 학원들이 고3 되면 여러분들 EBS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을 풀릴 텐데 걔 지랄입니다 그거. 만약에 본인이 자이스토리에 있는 기출문제를 다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EBS가 연계교재라고 해서 풀고 있으면 잘못된 전략입니다. EBS 문제가 어떻냐면 수능에선 특히 평가원에서는 그냥 간결하게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연산과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지 수준만 물어보는 문제를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일부러 대백 꼬아놔. 너네 솔직히 좌극한이랑 우극한 그냥 포지션값만 찾으면 되잖아. 왼쪽에서 오네 오른쪽에서 오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은 어떤 미친 짓거리 해놓냐면 거기다 합성함수 껴놓는다고. F함수, GX함수 막 해가지고 니네 GX 먼저 풀고 FX 꽂아가지고 알겠어요? 그걸 왜 하고 앉아있냐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기출문제 풀이가 다 끝났어. 그리고 수학이 1등급이야.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왜? 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당신들 할 거 많잖아.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국어는요. 문학을 미친 듯이 하는데 1순위 어디? 평가원 기출문제 5개념만 일단 빨리 빡 돌려. 알겠지? 그래서 거기서도 문학을 먼저 하시면 돼요. 문학을 하시면서 그냥 멍청하게 풀지 말고 어떻게 풀면서 전략을 설계하라고. 내가 문장 독해 고도화 전략화해서 하는 것처럼 계속 문장이 새로운 문장 나올 때마다 내가 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패턴 안에서 그걸 장악하려고 자꾸 건드렸죠. 그리고 전략을 하나씩 설계했었죠. 이런 문장이 나오면 저렇게, 저런 문장이 나오면 저렇게 접근하자 라고 하면서 간결하게 시스테마이징을 했잖아. 그거를 국어 문학에서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없어서 못 풀거나 시간이 없어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국어랑 영어 영역은 어려운 이유가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그 시간 압박 때문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압박에서 자유로우려면 반드시 그 시스템을 응용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국어 영역이 갖는 약점은 문학이에요. 왜냐하면 문학은 답이 없는 학문이라서 정답을 주고 시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정답에 대한 프로세스와 메커니즘만 이해한 채 훈련만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쫓기잖아. 니네 지금 시간에 쫓기면 안 돼요. 아까 얘네 푸는 거 봤지? 막 물 처먹고 난리 났지. 여유롭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얘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고한 거니까요. 그 자신감은, 그 확고한 자신감은 바로 어디서 오냐면 절대적인 실력에서 와요. 본인들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빨리 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재지 말라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자꾸 시간제라고 한 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과연 전략을 써가지고 효용성 있게 제대로 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재라고 한 거지 빨리 풀라고 시간제라고 한 거 아니에요. 19분 맞으면 19분 안에 들어오면 뭐 하냐고. 딕테이션 틀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얻어 걸린 거일 수도 있는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빨리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실력 확보가 더 우선이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나 또 보고 싶다 하면요. 요거 아마 유튜브에 모트인가 치면 나와. 요거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더 보고 싶으면 한번 보세요. 얘네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국어는 문학 위주로, 수학은 기본 개념들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문과는 수학 1, 2, 이과는 수학 상하, 수학 1, 2 위주로 보시고, 영어는 하라는 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됐나요? 질문 있어요 혹시? 수능 질문. 없어? 우리 본업으로 돌아가자. 일단 평가 다 마쳤고요. 책 돌려드릴게요. 지연이 중간에 빵꾸난 거지?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막 그러던데? 뭐 빵꾸난 게 있긴 그러는데 얘는 좀 그치? 이런 거 너가 보장해? 체크 안 하니까 확인하시고 이제 그 뒤에 하시면 돼. 알겠죠?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체크가 된 데가 몇 개 있더라고. 자, 여덟 시간씩 합니까? 응. 8시간 아니고 준이 아니고 두 분은 해당 없고 8시간씩 하셔야 돼요. 플래너 쓰고 있어? 플래너 쓰고 있어? 쓰고 있어? 쓰세요. 그냥 강제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강제해야 될 것 같은 게 8시간조차 안 하고 있으면서 플랜조차 없고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면 분명히 너네 어떻게 하냐면 막 공부하고 있을 거야. 그냥 그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필요한 거 같다라고 생각 드는 대로 그냥 막 공부하고 있고요. 그냥 수학하다가 집중 안 되면 한 30분 하다 때려치고 그거 좀 하다가 하고 그냥 영어 하다가 이거 진짜 최악이야.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필시 기록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재수생할 때 가장 많이 공부했던 기록이 15시간 20분이었거든요. 15시간 20분인데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15시간 하라는 게 아니야. 15시간 하면 단점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 다음날에 학원을 못 가요. 왜? 뒤질 것 같거든요. 15시간을 니네가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머리가 그러니까 진짜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네 120% 올인해가지고 미친 듯이 때려박으면 항상 너네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퍼져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면 그러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내신 시험은 사실 괜찮아. 그렇게 해서 번아웃 오면 쉬면 되거든. 해서 다시 돌아오면 돼요. 왜냐면 2주, 3주, 4주만 집중적으로 미친 듯이 하면 되니까. 근데 수능이라는 이 미친 시험은요. 디데이가 350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막 자기 노력의 120%를 쏟기 시작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4월에 그만둘 겁니다.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게 되고 갑자기 적성고사를 봐야 되나? 역시 정신은 에반 것 같아. 역시 논술이 최고다. 논술을 해야 되나? 내년까지 논술 쇼부 못 보면 이제 논술이 없어지니까 논술로 빨리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신을 챙겨서 어떻게 학사 편입 이런 거 해볼까? 전문대 가서 이런 개소리 합니다. 왜냐면 무섭거든.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퍼진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납득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4월에 올 겁니다. 4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본인이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하니까 실제로 4월에 퇴원 꽤 일어나요. 본인이 승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 그러면 뭐냐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고3의 가장 최적의 공부 시간을 제가 찾았는데요. 8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8시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예체능이나 아니면 특히 예체능 같은 애들은 8시간 좀 너무 많고요. 한 6시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8시간 했는데 이거 진짜 번아웃 온다 그러면 줄이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8시간 와서 번아웃 오면 정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 반은요 지금 올라가야 되는 애들이라 그러니까 3등급 이하잖아요. 3등급 이하는 공부량이 부족해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생긴 건데 공부량을 올릴 수가 없다? 그러면 공부가 자기한테 천성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다른 거 알아보셔야 되거나 찾아봐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실과 타협해서 목표를 내리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런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냥 여태까지 공부를 그냥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8시간을 넘어가면 그건 욕심입니다. 그러면 자, 리소스는 제한된데 8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그 8시간을 얼마나 멋지고 현명하게 쓰냐에서 갈린다는 겁니다. 근데 플래너와 다이어리를 안 써온다? 그럼 내가 니네가 어떻게 현명하게 사는지를 모르잖아. 너네는 분명히 멍청하게 쓰고 있을 거야. 분명히 99% 내가 여태까지 플래너 첨삭하면서 우와 완벽하다라고 느낀 적이 한 명도 없어요. 당연하지. 왜냐면 이거는 경험의 부재고 짬이 부족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내가 플랜을 바라지도 않았잖아. 야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만 써오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막 현우진 인강듣기 이렇게 초딩처럼 쓰지 마시고 현우진 수분강 14강 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오른쪽에 반드시 XHXM 쓰셔야 돼요. 몇 시간 몇 분. 너무 구체적으로 3시간 40분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3시간 40분 10분 단위로 아니면 5분 단위로 기록을 좀 반드시 해오시고 이게 모든 합계가 토탈 8시간이어야 돼요. 제가 이것까진 봐드릴게요. 인강 듣는 거까지는 봐드릴게요. 학원 강의, 학교 강의 이거는 공부 아니에요. 이거 제외하고 8시간이에요. 알겠죠? 단어 외우는 것까지도 제가 카운팅 인 하도록 해줄게요. 지금은 8시간을 지금 한 명도 안, 두 분은 8시간 해요 혹시? 하지 마. 뭐 지금부터 8시간을 그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여기 세 분은요. 그러니까 여기 5분 다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8시간 동안 열심히 한 적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8시간을 계속 채우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효능감이 생겨요.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쌤 말대로 지금 트랙 위에서 궤도 안에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처음에 다 카운트인에 쳐드릴게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렉스강 지훈쌤 수업 막 1시간 반 이런 거 카운트 진짜 죽는다 진짜. 그런 건 빼야 돼. 알겠지? 그거 빼고는 나머지 다 카운트 하셔도 돼요. 인터넷 강의까지도. 됐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꺼내보라고 할게요. 그리고 봤는데 88888 이러면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알겠죠? 쌤 근데 학교 다니는 애들 시험 네,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도 카운트해. 학교에서 너네 공부하는 거 있잖아. 그거 다 카운트 하시면 돼.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난 저 사람 수업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쌩 까고 나는 내 공부하겠다. 그거 카운트 하세요. 아시겠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 싹 다 카운트 하면 돼요. 자기의 공부가 누군가에 의지하고 지금 니네가 나한테 지금 의지하고 있잖아. 이런 건 다 빼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인강은 허용하겠다고요. 인강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의로 듣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시면서 8시간 채우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왜 강조하냐면 지금 해봐야 내년 3월에 할 거 아니야. 내년 3월 되면 니네가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방학 때는 8시간 채웠는데 쌤 도저히 학교 다닐 때 못 채우겠어. 그거 망한 거야. 어떻게 구제가 안 돼. 88888 찍어봐. 근데 내가 지금 사실 되게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맞아요. 학교 다니면서 8시간 채우는 거 니네가 내일 해보면 알겠지만 개빡세. 근데 해보라고. 불가능에 도전해보세요. 아시겠죠? 불가능에 도전을 해서 안 된 거랑 그냥 안 한 거랑은 플래너 보면 다 보여요. 알겠죠? 그러니까 해보세요. 일단 8시간을 맞춰서 88888. 그래서 만약에 못 맞췄는데 그럼 니네가 나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은 맞춰야죠. 그건 니네 인생이잖아.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그럼 이제 또 나한테 이런다? 학원은요? 이런. 내가 얘기했잖아. 학원을 덜 다녀야 된다고. 수능 공부는요. 학원이 어떻게 못해줘요. 모르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면 학원에서 도움을 받아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너네가 못하는 이유는요. 혼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혼자 안 하면 언제 하려고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얘기 다 한 것 같아. 이제 그만할게. 또 질문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 진짜는 말이 없어.
꼭 가짜들이 말이 존내 많아요. 아 제가 사실은 뭐 어제 뭐 강아지가 아팠는데 뭐 알았다고. 근데 아무도 그거 관심 없어. 나한테 그거 얘기하면 뭐 할 건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고개 조리고. 그러니까 나한테 왜 미안해하냐고. 나는 니네가 미안하다고 할 때 나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솔직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네 인생 살아줄 수가 없잖아. 니네가 니네 인생 그르친 건데 나한테 왜 미안하다 하냐고. 니네가 니네한테 미안해 해야죠. 알겠죠? 건강관리도 당신들 책임이에요. 그리고 주변 환경관리도 당신들 책임입니다. 아 쌤 학교에서 도저히 공부가 안 돼요. 쉬는 시간만 가면 친구들이 자꾸 매점 가져요. 네 잘못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학교를 때려쳐야 되나요? 뭐 가정학습 써야 되나요? 그런 애가요 공부를 하는 꼴을 못 봤어요. 알겠어요? 개소리 그만하고 진짜처럼 행동하시고 당신들 꿈이 비범하다면 내가 지금 성결대도 못 가는데 성균관대를 가고 싶다. 왜 뭐 어때? 근데 니네 행동이 과연 그렇냐고. 성균관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의 행동 거지에 맞냐고요. 없으면 오늘부터 하세요. 아시겠어요? 맨날 컴포즈 커피 갈까 공차 갈까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알겠지? 그냥 공부하라고. 비범하게 사세요. 비범하게 살기로 했다면 미친 듯이 해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맨날 8시간 채우면 비범한 거 아니야? 그런 애가 어떻게 실패하냐고. 난 본 적이 없어 실패하는 걸. 알겠어? 니네가 안 하잖아 그렇게. 알겠죠?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요. 알겠죠? 오늘은 8시간 못 채우겠네. 8시간도 안 남았잖아 그지? 내일부터는 8시간 채우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이제 글렀으니까 오늘 좀 놀고 치킨 하나 뜯고 자야지 하니까 망하는 거라고. 오늘 저녁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저녁부터는 내일 끝까지 카운트하는 거는 안 되겠다.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시자고요. 알겠죠? 15번 혹시 틀린 사람? 틀렸어요. 자 한번 볼게요. Relieve relieve the glory of the golden past. golden past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이라는 거죠. relieve 그러니까 다시 살리라라는 뜻이고요. 2번 how selfishness weakens teamwork. weaken이니까 부정이겠네요. 자 이기적인 게 팀워크를 어떻게 박살내는가. 3번 rewards work against original purposes. rewards 보상이요. work against가 반대라 그랬죠. 그러면은 작동을 반대로 하니까 긍부. 준이야. 부정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 제대로 맞춰서 돌아가지 못한다. 2번 3번 문제점 지적이네요. 얘 혼자 동그라미고요. 4번 non-material incentives. 자 비물질적인 incentive 동기는 superior motivators. 긍정이네요. 5번 cultural heritage becomes tourism booster. 자 문화유산이 관광 부스터 촉진제가 되어준대. 얘 혼자 따로 노네. 얘 혼자 갑자기 관광 나오죠. 어쨌든 너네가 사실 여기서 딱 보면 얘는 뭐와 뭐의 구도겠어? 이거 아니면 이제 이렇게 풀면 돼요. 세모가 필자의 주장이냐 동그라미가 필자의 주장이냐만 찾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읽어봅시다. In 1947 when the Dead Sea Scrolls were discovered, Dead Sea 사해예요. 사해의 두루마리가 발견이 되었을 때 archaeologists 고고학자들이 set a finder's fee. fee가 뭐야? fee가 그런 거야. 뭔가 대가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있죠? 그런 걸 보통 다 fee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발견하는 사람의 fee, 대가를 설정했대요. For each new document, 새로운 다큐멘트를 찾을 때마다. 그러니까 스크롤 두루마리가 이제 찾아졌으니까 사회에서 또 다른 두루마리를 찾아오면 우리가 돈 드릴게요라고 하고 고고학자가 그 목표를 설계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주겠대요. Instead of 뭐 대신에 lots of extra scrolls being found. 분사네. 시연아 바로 뭐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동명사죠. being found는 발견된 거래요. 자. 추가적인 scrolls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네. 그렇지 않고 they were simply torn apart to increase the reward. 얘들은 그저 단지 어떻게 찢어 밝혀졌대. 뭐 하도록? 오히려 보상을 올리도록.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뉴 다큐멘트를 위해서 돈을 설정했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게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찢어 밝혀지고 있대요. 토너파트 동그라미 세모. 세모죠. 자, similarly네. 그럼 유사하게도 in China in the 19th century 갑자기 중국으로 갔어요. 대놓고 similarly네. 그러면은 유사한 사례 갖고 왔겠네. 그러면 성훈아 이제 이거 보자마자 너가 해야 되는 게 뭐야? 머릿속으로 뭐 한다 이제 똑같은 세모 찾는다. 그치? 그게 흐름유지죠. 그러니까 흐름유지 맞아. 흐름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similar니까 다른 사례니까 또 다른 세모를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19세기 중국에서 an incentive was offered for finding dinosaur bones. Farmers locate가 위치시키다는 뜻이에요. 타동사죠. A field on their land. 땅에다가 막 뿌려두고 걔네를 또 어떻게 했대? 으깨버렸대. And made a lot of money. Modern incentives are no better. 자, 시연아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읽었어. 너 뭐 얘기하는 거야? 사해 얘기하는 거야? 중국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회사 얘기하는 거야. 시연아 회사는 동그라미 세모. 왜? 더 낫지 않다는 같다는 거네. 뭐 위에 세모였으니까 얘도 세모네. 이거 세모야. 그러니까 단 무조건 몇 번? 2번 아닌 3번. 알겠죠? 근데 2번은 왜 안 돼? 셀피시니스가 없잖아. 팀워크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다 뭐였어? incentive. 그죠? B incentive. 그래서 저는요 이 문제 풀 때 여기까지 보고 3번 했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왜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company boards, 회사의 보드진들, 그러니까 운영진들이 promise bonuses for achieved targets.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오케이, 보너스가 incentive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reward랑 같은 말이죠. 그럼 이건 세모인지만 찾으면 될 것 같네. 자, and what happens? Managers invest more energy in trying to lower the targets. 목표에 다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내려버렸다는 거네. 그럼 이거 다 뭐랑 똑같은 말이야? torn apart and broke them into pieces랑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로가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people respond to incidents by doing what is in their best interest.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기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한테 최고가 뭐일지에 입각하고 생각하는 거지 회사를 두고 생각 안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 얘기야.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좀 있으면 고3 기출문제 9월 평가원이었을 거예요. 하나 있어요. 밑줄 그 의미 판단 문제에서 보실 겁니다. 비슷한 거. What is noteworthy is first how quickly and radically people's behavior changes when incidents come into play, and second the fact that people respond to the incident themselves and not the higher intentions behind them.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not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not을 against랑 연결하면 되니까 여기 마스터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요 솔직히 여기 지름길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아까 판단한 거예요. 위에서는 결국 밑에 얘기하려고 다른 사례 끌고 온 거구나. 그래서 1번 사례, 2번 사례 다 세모니까, 그리고 회사 나왔으니까 이건 회사 얘기하려고 한 거 같은데, 그러면 회사 세모니까 회사에서의 세모 포인트만 찾으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세모 찾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끝내도 되죠. 그래서 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숄컷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핵심의 마스킹 맨 끝에 not the higher intentions 이걸로 3번 하시면 됩니다. 됐죠? 왜냐면 higher intentions가 original purposes였으니까, 그게 not이라고 했으니까 against랑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키는 잡으시면 되고요. 이거 많은 학생들이 4번 갔어요. 왜 4번 갔냐면요, 얘는 뭐에 꽂힌 거냐면 그냥 incentive에 꽂힌 거예요. 틀렸으면 몇 번 하셨어요? 이거 봐, 그죠? 자, 4번 하죠. 자, 4번 같은 경우가요, 핵심 소재를 이용한 지역적 함정이에요.
평가 교수님들이 알거든. 니네가 중심 내용을 잘 못 찾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어떤 장난을 쳐놨어요? 4회 중국 예시 끌고 왔죠? 왜 그래요? 니네가 중심을 못 파악하게 하려고. 두괄식으로 시작하면 쉽거든요. 두괄식으로 핵심 잡으면 니네가 흐름 유지하기가 쉬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두괄식으로 안 주고 그냥 사례 던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통 이런 선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에 꽂혀버리게. 그래서 인센티브를 여기서 계속 남발하죠. 계속 주면서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못 찾게 일부러 장난쳐놓고 지역적으로 함정을 파놓습니다. 이거 superior예요? 아니죠. 여기 동그라미 아니잖아요. 싹 다 세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틀린 친구들은 다 4번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독해 좀 볼게요. 문장 독해는요. 자, instead of라고 하면 뭐뭐 대신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instead of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고 애들이 이렇게 하더라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거 나들법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instead of를 쓸 때는요, 필자가 보통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 때가 많냐면 비판적인 의도를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보통 애들이 하라는 저거는 안 하고 쎄 빠지게 쓸데없는 거나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할 때 쓴 게 instead of, 알겠지? 그래서 나대의 법비잖아. 그러니까 너네 어디에다 집중하면 돼? 여기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얘는 다 뭐야? 비판이니까 이렇게 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그러니까 긍정문으로 지문의 흐름을 잡고 싶다. 긍정문으로. 그럼 이거 잡고 내려가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면 이거랑 이거 서로가 반대일 거니까. 그리고 이게 비판 대상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필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인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에서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엑스트라가 여기서 동그라미겠죠? 요거는 해석 없이 그냥 이렇게 논리 구조만 보고 넘어갈게요. 해석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다 되셨으면 2번 보시면 됩니다. 뭐 2번은 하도 봤으니 나대의 법이죠? 나대의 법을 어떻게 한다? 핵심에 네모치고 마스터키만 잘 찾는다. 이것만 하시면 되죠. 자, 넘어가도 돼?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What is noteworthy? noteworthy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주목할 만하냐면 how quickly and radically people's behavior changes when incentives come into play. 그러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라고 하면 사람들 갑자기 행동이 확 바뀐다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일하다가 자 오늘부터 원생 10명씩 넣으시면 저희 학원에서 보너스로 120% 성과급 드려요. 이러더니 막 불을 켜고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학원 다녀와요. 그죠? 보통 그래서 많은 학원들이 그거잖아. 원생 수에 비례해서 월급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야 목숨 걸고 애들 지키려고 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대개 학원들이 그래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어떤 사실이냐면 people respond the incentives themselves and not the higher in 지금 not A 법비가 다시 뒤로 갔죠. 그러니까 너네가 뭐 하면 돼? 여기가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네모는 themselves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잡고 가면 돼요. 얘는 다행히 나대의 법비였는데 낫이 앞에 없고 뒤에 있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지문 아까 문제 풀 때는 마스터 키가 어디였어? 여기였지. 왜? 전반적인 흐름이 세모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부정이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은 논리 좀 볼까요? 사례가 두 개니까 이렇게 본다면요. 일단은 여기서 torn apart라고 했고요. 두 번째에서도 broke them into pieces라고 해놨죠. 자,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
사례를 제시했죠. similarly가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가 세모였으니 얘도 세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뭐였냐 보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요거를 더 쪼개는 이 쪼갠다라는 게 세모였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부정적 사례를 제시한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결국 요거는 are no better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의 incentives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핵심 소재 찾았어요. 아 결국 이건 스크롤도 아니고 다이너소어 번즈도 아니었어요. 뭐 얘기하려고 한 거야? Modern incentives 얘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회사의 incentive는 당연히 어떻다라고 찾으면 돼? 부정이었으니까 흐름 유지됐죠. 그래서 부정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 봤더니 lower the targets 세모죠. 그래서 얘가 no better가 lower를 하고 그게 이거였던 거고 그래서 얘네는 respond to the incentives themselves 그래서 이렇게 계속 흐름이 유지되죠. 그래서 이용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해결책이라고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해결책을 별도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끝내고 있다라는 게 조금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이런 거 조심해. 알겠지? 너네가 대부분 대입 문제에서 중심 문제 푸는 문제, 중심 내용 찾는 문제에서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틀리는 경우에. 그래서 흐름 잡는 거를 조금 못하게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다 됐으면 16번은 조금 독특하게 진행을 할까 해요. 16번 한번 같이 볼게요. 정말 넘어가도 되니? 오케이. 자, 16번 볼게요. 자, 16번 선지 볼게요. 자, weigh가 뭐예요? 무게를 두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죠.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 dramatic things more. 더 드라마틱한 애들한테. 2번 brains think logically, not emotionally. 4번 our brains preference for positive images. 4번 how can people overcome their prejudices. prejudice 편견이죠. 5번 the way to reduce errors in risk analysis. 겹치는 게 많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막 뇌 얘기도 했다가 뭐 이것저것 얘기해서 겹치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이거 흐름 유지 잘하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지금 겹치는 키워드가 너무 없잖아. 그죠? 막 두세 개로 분화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순서를 파격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히려 지문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시켜볼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자, 기선제압은 같이 해볼게. 자, we create a picture of the world using the examples that most easily come to mind. 자, 우리는요 세상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요. 뭐를 사용해서? 대부분 쉽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로요. 근데 그게 잘못됐대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things don't happen more frequently just because we can imagine them more easily 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를 기선 제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쉽게 떠오른다고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네. 그죠? 중심을 맨 앞에다 얘기하고 시작했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세모 잡아서 계속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해봐. 니네가 세모 해봐. 자신 없으면 연필로 하세요. 너네가 해보세요 이거. 얘도 뭐 굳이 쓰지 마. 그냥 세모만 도식화만 해. 여기 뭐 안 써도 돼요. 시간 관계상 지금 해설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해보라고 했으면 꼭 해보세요. 틀려도 돼. 그래서 내가 확실 없으면 연필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니네가 해봐야 돼.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일단 인코르트 연결되죠. 그래서 이 편견 덕분에 우리는 여행을 쭉 한대요. 인생을 쭉 관통하면서 부정확한 위험 지도를 갖고, 그러니까 진짜 지도가 있겠어? 당연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뇌에 부정확한 인식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데시가 인코렉트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overestimate, 과대평가한다. 어떤 위험을? 비행기의 추돌 사고가 0.03%란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락해서 너네가 죽을 확률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극히 드문 사례인데 한 번 났다면 막 전원 사망 이러니까 괜히 무섭고, 난기류 만나서 갑자기 비행기 훅 흔들면 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건 또 과대평가하는데,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죽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려 죽고 뇌 터져서 죽고, 오히려 그게 더 많죠.
근데 그런 건 또 underestimate네. 그러니까 foolish이죠. easily 하니까 그거 바보야. 바보. 그죠? 우린 다 바보래요. 그래서 dying from less spectacular. spectacular, spectacular보다죠. 볼 정도라는 거니까 진짜 와 개쩌는 화려하다는 뜻이야. means는 수단이죠. such as diabetes or stomach cancer. The chances of bomb attacks are much rarer than we think, and the chances of suffering depression are much higher. 계속 내려왔네. We attach too much. 혹시 토에다 세모한 사람 손? 토에다 세모한 사람 없어요? to도 무슨 뜻? to 무슨 뜻? 주연이 무슨 뜻? 뭐라고? 저는 정말 간단하게 네 글자로 맞췄어요. 뭐죠? 지나치게는 부정이네. 여기다 세모하셨어야죠. 우리는 지나치게 가능성을 부여한다. 어디에다가 spectacular, flash, or loud outcomes. 이딴 거에는 겁나 의미를 부여한다. anything silent or invisible we downgrade. 얘네는 또 평가절하하고요. 그래서 our brains imagine impressive outcomes more readily. readily는 손쉽게란 뜻이에요. 쉽게. 그러니까 얘네는 또 쉽게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easily 여기 있죠? 요거 그대로 내려오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씩 하기 전에 내가 얘기했었어야 돼. 참. 일단 세모니까 무조건 세모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모를 긍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얘는 더 쉬운 게 뭐예요? 흐름은 유지됐죠? 누구 중심으로? 부정적 키워드 중심으로. 그래서 이것도 다 부정이죠. 그래서 너네는 선지에서 뭐만 찾으면 돼? 부정적인 놈만 찾으면 돼요. 15번이랑 푸는 메커니즘은 같네. 그지? 이렇게 하시면 끝.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시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게 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건 여기에다가 세모는 칠 줄 알아요. 우리가 전략과 연습을 한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2는 지나치게 부정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답은 몇 번?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dramatic.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다가 하시면 돼요? spectacular, flash, or loud outcomes가 dramatic이랑 연결되고요. too much가 more에다가 연결돼서 답은 1번 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저기 있죠. 그리고 오늘은 16번까지만 해요. 16번 문장만 보고 갈게요. 1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진짜 20번까지 갈게. 찐 내지문 가자. 금요일엔. 자, 그래서 금요일까지 20번까지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마스터기. 대답. 이게 다 끝나고 얘기하죠. 다 됐지? 자, 명거나 분사구문, 콤마 없이 꼽사리 끼면 그냥 다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 아니 그냥 하면서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사용하면서 끝. 됐지? 콤마 없이 꼽사리 끼면 다 사용하면 뭐뭐 하면서로 하세요. 아시겠죠? 성원아 to 뭐라고? 지나치게. 알겠죠? 지나치게라 하시라고.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가능성을 요런 놈들한테 붙인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1, 2번 겁나 쉬운데 겁나 중요한 애들이죠. 그래서 잘 보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7번부터 이제 드디어 뭐예요? 17번부터는 40번 문제, 즉 문단 요약이죠. 문단 요약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얘 먼저 읽고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당일 마스터키가 몇 개? 2개. 그래서 M에서 너네 이렇게 표기하면 돼. A를 판단할 때는 제가 어디서 찾아내면요. 그리고 MA, 그다음에 B는요 어디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마스터키가 기본적으로 2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서 푸시면 되고요. 사실 문단 요약 틀리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순서대로 푸는 애들이 뒤에 시간 없어서 못 푸는 경우. 그래서 정답률이 대입 문제 중에 가장 낮아요. 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문의 길이도 좀 더 다소 긴축에 속합니다. 근데 풀어보면 막상 겁나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40번 문제는 반드시 실전에서 먼저 푸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단어가 허접해서 털러런스가 뭔지를 몰라. 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예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20번까지만 마스터키 잘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3월 수능 실전 해설이랑 그다음에 이거 20번까지 진도를 나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3 여러분 제발 정보 드릴게요. 8시간씩 8시간 넘기지 마. 8시간 절대 넘기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플래너를 꼭 써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에 뵐게요.